단 한 문장으로 수조 달러의 부를 그냥 증발시켜버리거나 반대로 막 거대한 시장의 랠리를 촉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수조 달러요.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내일 오전 10시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바로 그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한 사람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장에 앉게 됩니다. 아, 케빈 워시 지명자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인준청문회가 왜 여러분의 자산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소하게 노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면 내일 청문회는 절대 그냥 넘어갈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금리를 결정하는 걸 넘어서 뭐랄까 자본주의의 심장 박동 자체를 조율하는 자리잖아요. 내일 케빈 워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 자신의 철학을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막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시기에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 청문회에서 시장 운명을 가릴 3가지 거대한 관전 포인트를 목격하게 될 텐데요. 네, 가장 먼저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지점,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를 위해서 경제를 좀 강하게 부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 제롬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압박을 가해왔고요. 외관이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 경제 데이터가 그 기대랑은 완전히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1월이랑 2월에 2.4%였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3월에는 무려 3.3%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3.3%면 연준의 목표치인 2%에서 오히려 훨씬 더 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내일 청문회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준의 이중 책무, 그러니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지금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게 잘 고정되어 있다는 믿음, 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을 전제로 움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3.3%로 튀어오르는 이 마당에 워시가 대통령 뜻에 맞춰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뉘앙스를 진짜 조금이라도 풍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당연히 연준이 물가 잡기를 포기했다고 간주해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냉혹하거든요.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연준 의장이 양손에 고용이랑 인플레이션이라는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까마득한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 같은데 지금 3.3%라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는 건 고개사 시스로 그 줄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워시는 내일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외줄타기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안 된다는 공포는 단순히 여기 마트 물가가 비싸진다는 의미를 훌쩍 넘어서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되게 치명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들은 미래 비용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멈춰버리고 소비자들은 구매력을 완전히 잃게 되죠. 그래서 워시 지명자가 내일 상원의원들 앞에서 자신은 오직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움직일 거라는 걸 명확히 해야겠군요. 네, 3.3%라는 인플레이션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아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모순이 하나 더 발생하거든요. 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답은 그냥 명확하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내리면 안 되죠. 네, 교과서적인 정답이죠. 그런데도 시장이 워시 지명자의 입만 쳐다보는 이유는 결국 그를 그 자리에 앉힌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막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는군요. 네, 과연 연준이 행정부의 압력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코끼리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자신한테 엄청난 권력을 쥐어준 사람의 뜻을 거스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시장이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진짜 끔찍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이요? 어떤 식으로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냥 기관의 자존심 챙기기 같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통화정책 역사 연구들을 보면 정치인과 중앙은행의 시계는 아예 다르게 흘러갑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시계는 보통 다음 선거에 맞춰져 있잖아요. 길어야 2년 아니면 4년. 그렇죠. 그들은 당장의 표를 얻어야 하니까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막 돈을 풀고 싶어 해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경제 근간을 갉아먹는 아주 장기적이고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아,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 그 질병을 막는 필수적인 방패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1970년대처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단기 부양책을 썼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그런 뼈아픈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방패가 깨졌다고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채권 작용단이라고 부르는 엄청 무서운 존재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나요? 아, 채권 작용단, 본드 비즐란티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전 이 메커니즘이 내일 청문회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숨은 역학이라고 보거든요. 채권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아주 냉혹한 계산가들이죠. 물가가 막 3.3%로 오르는데 연준이 행정부 눈치 보느라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려버리면 투자자들은 당장 자기들이 미래에 받을 이자의 실질 가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바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바로 방어 태세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 자산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막 맹렬하게 내다 팔기 시작하겠죠. 네, 그 순간부터 시장에 잔혹한 자정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막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요. 아, 그럼 채권 가격이랑 반비례하는 시장 금리, 즉 채권 수익률은 폭등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당장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요. 신용카드 이자율이나 기업들 자금 조달 금리도 연쇄적으로 막 다 터지겠네요. 네,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이 한순간에 억눌려 버리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완전 아이러니하네요. 대통령은 경제 살리겠다고 연준 압박해서 금리 내리려고 한 건데 시장이 연준을 못 믿는 순간 채권 시장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네, 오히려 경제 숨통을 끊어버리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워시 지명자는 내일 상원위원들 앞에서 나는 대통령이나 그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진짜 단어 하나, 표정 하나로 완벽하게 증명해야겠네요. 못하면 바로 채권 시장에 징벌이 내려질 테니까요. 근데 다행인 건 워시 본인도 이 무서운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왜곡한다고 막 강하게 비판해왔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 때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매파적 경제 철학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방금 가격 발견 기능의 왜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짚어봐야 할 세 번째 논의로 연결되네요. 대차대조표 축소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중들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사실 주식시장의 거대한 생명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나 독립성 논란이 수면 위에 화려한 파도라면 대차대조표는 그 밑바닥을 흐르는 아주 거대한 해류와도 같습니다. 코로나19 침체기 때 연준이 유동성 공급한다고 채권을 엄청나게 사들였고 그 결과 대차대조표가 무려 9조 달러 가까이 폭증했었죠. 네, 2022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만기 도래 채권에 재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축소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직 약 6조 7천억 달러 수준이잖아요.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 연준 금고에 쌓여 있는 건데 그 6조 7천억 달러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시중에 그만큼 엄청난 달러가 풀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넘쳐나는 유동성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꾹 눌러서 투자자들이 억지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으로 돈을 옮기게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본 자산시장의 그 폭발적인 랠리는 사실상 이 방대한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낸 일종의 인공 중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 이걸 거대한 유동성 수영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주식시장은 연준이 인위적으로 꽉꽉 채워놓은 그 수영장 안에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면서 덩치를 키워온 거죠. 네, 물이 아주 풍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진짜 무서운 이유는 케빈 워시가 이 대차 대조표를 지금처럼 천천히가 아니라 훨씬 더 급격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란 점이에요. 수영장 배수구를 완전히 확 열어버리자는 거죠? 맞아요. 갑자기 물을 확 빼버리면 그냥 바닥에 몸을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물이 빠지면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죠. 그렇죠. 스스로 수영할 줄 아는 건강한 기업이랑 그냥 연준이 던져준 공짜 돈이라는 튜브에 의지해서 위태롭게 떠있던 부실한 좀비 기업들의 민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네.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리스크와 보상의 기능이 마침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시의 경제학적 진단이 정확히 거기를 향하고 있거든요. 중앙은행이 개입을 너무 많이 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부실 기업도 빚내서 연명하고 결국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시는 연준이 시장에서 발을 좀 빼야 한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진짜 100번 타당한 말이에요. 튜브 빼고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건강해지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그렇죠. 속도가 문제잖아요. 금융벽안을 흐르던 달러가 갑자기 확 말라버리면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엄청 높일 테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다가 쓰러질 텐데요. 당장 주식시장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인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시는 내일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과 시장 왜곡을 잡겠다는 자기 신념이랑 그로 인한 급격한 유동성 고갈의 위협 사이에서 상원과 시장을 둘 다 납득시켜야 하는 엄청난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네요. 네, 절묘한 언어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결국 내일 청문회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 즉 금리, 독립성,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프리뷰가 될 겁니다. 이 엄청난 전환점 앞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핵심 분석들의 출처가 매튜 벤자민이라는 베테랑 시장 분석가의 글이거든요. 아, 매튜 벤자민, 그분 이력이 참 대단하시죠. 네, 1980년대 초반에 그 정치적 압박 다 이겨내고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플레이션 목을 비틀어 버렸던 전설의 폴 볼커부터 현 제롬 파월까지 역대 연준 의장을 다 직접 취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오랜 역사를 지켜본 전문가의 눈에 내일 청문회가 그토록 중요하게 보인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내일 워시가 보여줄 철학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경제 시대의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가 걸린 내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며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케빈 워시의 말대로 지난 수년간 연준의 막대한 개입과 넘쳐나는 유동성이 시장을 왜곡해온 게 맞다면 수조 달러의 그 인공적인 지원이 완전히 사라진 주식시장의 진짜 민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궁금해지네요.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자본주의 생존 게임의 출발선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내일 공개될 그 첫 번째 힌트,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의 단어 하나하나에 꼭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